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2시, 상암동 MBN 본사. 대부분의 공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유독 한 복도만이 대낮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뜨거운 촬영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세트장 밖. 쏟아져 나온 스태프들이 흥분된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사이 11살의 작은 거인, 트로트 가수 빈에서가 양손 가득 간식 바구니를 든 채 수고하셨습니다. 를 외치며 종횡무진 뛰어다니고 있었다. 방송 직후 대한민국은 이 작은 소녀의 이름으로 들끓었다. SNS 실시간 검색어, 포털 연관 검색어는 모조리 빈에서라는 세 글자로 뒤덮였다. 미스트롯 3분의 비타민 요정이 MBN 뉴스파이터의 등판에 자신의 근황을 알린 순간 온라인 세상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빈에서가 처음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중독성 강한 깜찍이 무대였다. 11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노련함으로 한 박자 반을 끌어올리는 그녀의 무대 장악력에 심사위원단은 대한민국 트로트 유전자의 세 줄기를 발견했다며 극찬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오늘도 게임하러 가고 싶었는데요 라며 수줍게 웃는 천진난만한 어린이와 무대 위 아티스트의 경계에 선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미스트롯 3분 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아직은 이르다는 섣부른 평가가 흘러나왔고 몇몇 매체는 소년소녀 트로트 열풍의 피로감 같은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세상은 그녀의 시대가 잠시 반짝하고 끝났다고 속단했다. 하지만 결과 발표 직후 빈에서의 네이버 음원 차트 지표는 세상의 예측을 비웃듯 전혀 다른 역사를 쓰고 있었다. 발표 30분 만에 실시간 차트 4위. 24시간 차트에서는 당대 최고의 아이돌 그룹 4위를 비집고 6위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 스트리밍이 아니라 팬덤의 충성도를 증명하는 다운로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진성 팬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다. 관심이 커지면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자란다. 새 소속사 계약 불발설, 방송국과의 갈등설, 심지어 학업 포기설까지. 근거 없는 루머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날 때마다 소셜미디어는 고무줄처럼 팽팽해졌다. 그러나 이번 뉴스파이터 출연은 이 모든 소문이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한방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MBN과의 불화설은 터무니없는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MBN 관계자는 빈에서 덕분에 사내 군식당 플레이리스트가 통째로 트로트 모드로 바뀌었다며 오히려 고마움을 전했고 뉴스파이터의 김명준 앵커는 생방송 중 정상을 놓쳤지만 존재감만큼은 챔피언이라는 전설적인 찬사를 던져 현장 분위기를 압도했다. 제작진은 리허설 도중 뉴스 스튜디오를 트로트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 풀밴드가 아닌 단 3명의 어쿠스틱 세션, 첼로, 기타, 퍼커션과 함께 무대에 선 빈에서는 어린 시절의 노래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절제된 리듬 위로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가득 메우는 순간 김명준 앵커는 대본을 내려놓고 넋을 잃은 채 감탄사를 흘렸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클립으로 편집되어 업로드 10시간 만에 15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방송 뒤풀이 자리, 김명준 앵커가 정상을 못 찍어도 괜찮냐고 묻자 빈에서는 초콜릿 케이크를 향하던 포크를 내려놓고 이렇게 답했다. 좌중은 숨을 죽였다. 과연 이것이 11살 어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말인가? 동석한 음악평론가는 어쩌면 이것은 트로트 세대교체의 거대한 신호탄일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빈에서 현상의 가장 기묘한 지점은 바로 팬층에 있다. 그녀의 팬덤은 기묘할 정도로 양극단에 걸쳐 있다. 초등학생들이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몰려와 빈에서 언니 사랑해요 를 도배하는가 하면 지방 소도시의 실버 세대는 경로당 텔레비전에 스마트폰을 미러링해 그녀의 무대를 회차별로 정주행한다. 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업계를 경악시켰다. 그녀를 언급한 게시물 100만 건 중 무려 40%가 10대 이하, 35%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세대 간 대화가 단절된 시대, 빈에서라는 이름 하나로 손주와 할머니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음악적 행보 역시 심상치 않다. 트로트 특유의 전통적 흥은 유지하면서도
레트로 팝 편곡을 더한 캔디 트로트라는 신장르를 개척했다. 그녀의 싱글은 발매 첫날 다운로드 3만 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30초 남짓한 쇼폼 영상이 틱톡에서 5억 뷰를 넘기며 해외 사용자까지 끌어들인 결과였다.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틱토커들이 서툰 한글 발음으로 가사를 따라 부르며 샵사인 바인 챌린지 해시태그를 만들어내는 현상은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기획사들의 침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를 아이돌 스타일의 팬덤 공식과 트로트의 정서를 교묘히 접목한 새로운 장르의 탄생기라며 주목하고 있다. 이 모든 신드롬의 중심에는 11살답지 않은 빈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있다. 그녀는 모든 오프라인 스케줄 직후 메모장을 꺼내 그날의 관객 연령대, 무대 동선, 음향 체크포인트를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작은 손글씨로 가득한 노트를 본 매니저는 결코 11살 꼬마에게 업무일지를 받는 기분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이 지독한 꼼꼼함이 결국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 팬서비스는 덤이 아닌 필수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가수들도 놓치기 쉬운 좌석 맨 끝 줄 관객에게까지 개인 인사를 챙기고 무대 뒤 자원봉사 스태프에게 손수 감사 엽서를 건네는 모습이 알려지며 진성갑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스타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녀의 서사다. 노점에서 분식 장사를 하는 어머니와 새벽마다 공판장에서 과일 상자를 옮기는 아버지, 그런 부모님이 쌈짓돈을 모아 사준 건반형 장난감 마이크 하나가 그녀의 시작이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뉴스파이터는 새로운 장면을 포착했다. 스튜디오 입구에서 어머니가 카메라가 맞네라며 긴장하자 빈에서가 재킷 주머니에서 하트 스티커를 꺼내 어머니 손등에 붙여주며 속삭인 것이다. 딸이 엄마를 안심시키는 이 장면이 비하인드 영상으로 공개되자 댓글창은 보통 아이가 아니다, 눈물이 났다는 반응으로 폭주했다. 빈에서 현상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팬덤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다. 그녀의 공식 팬카페에는 악플러 고소를 위한 법률 자문단이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수익금의 일부는 초등학생 예체능 장학금으로 자동 환원된다. 데뷔 2년차 신인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팬들은 이를 빈에서식 선순환이라 부르며 우리가 트로트를 소비하는 방식까지 그녀가 바꾸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주일 전 개설된 팬사랑 프로젝트 계좌에는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이 적립되었고 모든 사용 내역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학업 문제 역시 그녀만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홈스쿨링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또래 감성을 지키기 위해 매달 한 번씩 학교 데이를 진행한다. 매니저 대신 반 친구 한 명을 일일 매니저로 초청해 대기실을 체험하게 하고 학교 과제로 받은 동시를 팬미팅에서 낭독하는 식이다.